26번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and Specific Heats. 자, 먼저 충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공이 있는데 하나가 반지름이 A고 하나가 또 반지름이 B예요. 얘가 충돌을 할 확률이 보통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게 단면적인데, 단면적이 충돌 확률에 비례한다라는 중요한 물리 공식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얘가 어떤 평행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얘가 충돌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데 충돌을 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서 이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면 다 동등하게 평행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 개의 변수, 무슨 x축을 잡아서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 중에 만나는 경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센터와 센터를 생각해서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 얘가 얘의 끝점, 얘의 끝점 이거하고 마주칠 때 가장 멀리 안 맞을 확률을 고려해서, 그럼 이제 진행 방향의 수직인 면으로 각자를 잘라. 자, 여기가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공으로 생각하지 말고 판때기로 생각해서 판때기가 이렇게 지나간다. 얘도 이렇게 지나간다. 편의상 하나는 정지 있고 하나만 움직이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되는 것이니까, 겹치려면 결국 이 센터하고 이 센터하고의 거리가 이런 거리가 아니라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수직거리, perpendicular distance가 각각의 반지름의 합보다 작으면 충돌하고, 다시 말해 이쪽에서도 요거리에 합친 것이 이 반지름 두 개 합친 것보다 이 수직거리가 짧으면 충돌하고 아니면 만다. 그래서 공 두 개가 충돌할 확률은 이들의 크로스 섹셔널, 이펙티브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점으로 동그라미를 충돌시킨다 그러면, 점이라면 얘는 부피가 없으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의 단면적인 얘의 단면적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에 비례하고, 둘 다 부피가 있는 공이라고 하면 그 둘의 반지름의 합의 제곱으로 파이 r 제곱, effective cross-sectional area를 결정한다. 그럼 됐다. 두 번째, n개의 identical particle of cross-sectional area. 하나가 시그마라고 하는 이런 동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 한 면이 면적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uniformly distributed thin plate, 여기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동전을 다 갖다 붙였다. 동전을 갖다 붙였다. 그러면 시그마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걸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 가로, 세로, 그리고 두께는 되게 얇게 dx. 그럼 이 부피는 L 곱하기 L 곱하기 dx. 이 부피 안에 n개의 동전이 있다. 자, 이 동전을 여기서 화살로 쏴서 동전을 맞힐 확률은 얼마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바깥으로 쏘는 건 뭐 할 수 없고, 그냥 모두 다 여기로 쐈다라고 그걸 기본적인
가다 보면 올림픽 메달 저거 따는데 권총으로 이렇게 쏘는데 자기 거에 안 쏘고 옆에 거에 막 쏘는 사람 있죠. 옆에 거에 쏘면 그 사람 점수에 올라가나? 그거 아는 사람. 갑자기 궁금해지네.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요새는 다 그 추적이 가능해서. 자, 아무튼 그러면 요걸 쏴서 동전을 맞힐 확률, 이걸 맞히면 돈을 준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고 싶어지겠지. 그러면 옛날에 요새는 로또라고 하는데 주택복권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주택복권은 요새는 무슨 이태리 어딘가 프랑스 어딘가 그 로또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80년대인가 그때는 공이 나오는 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 이래가지고 01234 써있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활을 쏴가지고 여기다 맞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고 튀어나가는 게 한 번 더 쏘게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야. 그러면 그 이 동전의 면적의 합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게 이 동전을 맞힐 확률이 나오는 것 테니까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산수가 좀 필요해. 넘버 덴시티라고 하는 용어가 필요한데 우리 mass density, charge density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넘버 덴시티는 그 질량이나 뭐가 아니라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개수를 부피로 나눈 것을 넘버 덴시티라고 한다. 자, 우리 n개의 동전을 벽에다가 박아놨다. 그러면 한 개의 동전의 면적이 시그마이다. 그러면 동전 전체 면적의 합은 n 시그마이다. 자, 동전을 맞힐 확률은 이 벽의 면적 L 제곱으로 이 면적을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 벽은 다 동전을 안 맞으면 통과한다고 치자. 벽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텅텅 비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동전을 맞히면 그 화살은 쓸모가 없이 거기서 사망하는 거고 안 맞추고 통과를 하면 서바이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P라는 확률과 Q라는 확률이 있는데 더해서 1이 되는 서로 익스클루시브하고 컴플리멘터리 한다.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 건 서로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고 컴플리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합쳐서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사는 걸 이거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죽는 것 맞히는 확률은 맞히면 더 이상 그 화살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맞히면 없어지는 거야. 화살이 없어져. 못 맞히면 못 맞히는 게 1-P. 오케이. 그러면 맞힐 확률, 사망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맞힐 확률을 1을 곱하는데 이 1을 곱하는 이유는 밑에 면적으로 되니까 우리 부피로 만들려고. 얇은 두께를 곱해서 부피로 만들고 그러면 여기 개수를 부피로 나누니까 넘버 덴시티가 나오고 한 개의 단면적이 나오고 얇은 두께가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벽에 동전을 박아 놓았을 때 얇게 해서 이중으로가 아니라 평면으로 해서 이중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동전이 있을 때 화살로 동전을 맞힐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고 동전을 맞힐 확률은 화살이
거기에 박혀서 그 다음엔 쓸모가 없어지는 확률을 계산했다. 그것이 P는 N 시그마 dx다. 이제는 지금 텅 비어있고 dx만큼 있는 것을 했는데 dx 0에서 dx 여기에서 맞힐 확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보자. 두께가 x이고 x를 다 통과해서 x 더하기 dx 요 찔끔 가는 동안에 맞히는 확률. 자, 지금 일단 맞히기만 하면 화살은 쓸모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깊이 박혀 들어가는 화살촉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하나를 했을 모르면 여러 개를 막 100만 개를 쐈다고 하면. 그러면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들고 아주 얇은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어느 비율로 감소하느냐, 어느 비율로 소모가 되느냐,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맞힐 확률은 여기에 intensity 또는 개수, 화살의 개수가 처음에 i였는데 I0라고 하는 거에서 있는데 여기서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점점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I0라는 게 있고 여기서 감소가 하는데 여기 X 방향에 어디에 X에서 IX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DX만큼 더 갔더니 그보다 더 줄더라. 그러면 DI는 DI 다시 말해 i의 x 플러스 dx에서 i의 x를 빼야지 di가 나오고 이건 0보다 작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di가 0보다 크겠지. 그러면 i0가 와서 x에서 ix가 됐는데 ix는 ix 플러스 dx로 가는데 그 사이에 줄어든 양이 마이너스 id 아니야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di 0보다 큰 이만큼이 줄어들어서 이 값이 이거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요 지점에서 i였는데 dx만큼 더 갈 때 마이너스 di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요 도중에 화살촉이 동전을 맞힐 확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계산했다. 그걸 카피해오자.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얻었으니까 이걸 풀기만 하면 된다. 자, i를 일로 옮겨오고 마이너스 붙여보니 i는 그러니까 이게 로그잖아, 로그.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고 로그 적분이니까 그걸 이제 적분하고 나서 인버스를 취해주면 익스포넨셜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무슨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그럴 때 전에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방사능 그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그 엑스레이 기사가 우리 옆에서 계속 서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딱 문 밖에 나와가지고 스위치 누르고 다시 들어오고 하잖아. 그럼 그 벽 사이에 이런 내가 공사는 안 해봤는데 납 가장 안전한 게 납,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거 하나의 크로스 섹션이 되게 커야 돼.
방사능 물질을 그거에 충돌을 해서 걔네들이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개의 크로스 섹션이 크고 n이 커야 돼. 같은 부피 안에 그 입자의 개수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저거니까 그 되게 그 납덩어리 같은 거 엄청 무겁잖아. 그런 소재를 써야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크로스 섹셔널 이펙티브 크로스 섹션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붕괴를 시키는데 사실은 100%를 다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게 한다.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이거를 이제 길이로 했는데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반감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방사능 물질이 체르노빌이나 저기 일본의 원자력 발전 멜트다운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전체 파퓰레이션 2분의 1이 되는 시간 그 반감기라고 얘기한다잖아. 그럼 반으로 줄었지 그게 0%가 된 건 아니거든. 그럼 4분의 1로 주는 데는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8분의 1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지 0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는 파퓰레이션이 있을 때 평균 반감기 같이 평균 살아남을 확률 여기서는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길이의 개념이니까 어느 두께까지 남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럼 평균 어느 두께까지는 뚫고 들어가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야지 이런 차폐막 같은 것을 방호막을 만드는데 결국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몇 센치짜리를 해야지 우리가 안전한 것인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다시 이걸로 돌아가가지고 요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적분하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확률 밀도 함수에 비례하는 것인데 적분하면 n 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적분하면 n 분의 1이 나오는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양변에 n를 곱하면 다시 말해 n e to the 마이너스 n x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자, 그러면 걔를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럼 어느 두께까지 갈 수 있는가는 x에 대한 평균,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았으니까 거기다가 x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된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어디까지 평균적으로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죽는 게 아니야. 다 죽이려면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디까지 평균적으로 살아남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바로 mean free path가 된다. 자, x가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남았었다는 거니까 그 지점까지 살아남을 확률의 평균. 그럼 그 위치의 평균값이 mean free path가 된다. 자, 그것을 이제 분자 운동에 적용을 해보자. 기체 분자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한 놈은 가만히 있고 하나가 움직이는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쉬운데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 모든 n개가 다 동시에 움직이다. 그러면 relative velocity는 어떻게 되는가? 각각의 velocity 스퀘어는 우리가 잘 알아. 자, relative velocity는 이거 두 개를 임의의 두 개를 빼가지고 서로 속도를 빼고 제곱해서 평균을 잡으라는 거니까. 그러면 인테그란드를 전개하면 각각의 제곱 그리고 크로싱 텀 2배 나온 거 이게 됩니다.
자, 이거 i번째 분자와 j번째 분자의 속도인데 i번째, j번째 얘네들은 서로 랜덤 베리어블이고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서로 얘의 속도와 i의 속도와 j의 속도는 서로 커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잡으면 이 평균은 사실은 각자의 평균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의 제곱이 아닌 이상 서로 다른 것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평균을 잡는다는 것은 얘 고정시키고 얘를 평균 잡고 얘 고정시키고 얘를 평균 잡는 거와 같아서 다음과 같이 빵이 된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얘를 죽여버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거 i하고 j 또 서로 독립이니까 이퀴파티션 티어럼 서로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다 같다. 다 같은데 뭐하고 같다? i번째 평균이나 모든 것의 평균이나 다 똑같다. 그러고 보니까 상대 속도의 제곱의 평균은 속도 제곱의 평균의 스퀘어 루트 2. 왜냐하면 요거 제곱 평균이 요게 2배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RMS 밸류는 RMS 밸류에 대해서 요거가 루트 2가 없는 게 RMS잖아. RMS 밸류의 루트 2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상대 운동을 고려하면 상대 속도는 루트 2만큼 각자의 속도의 RMS 밸류보다 루트 2만큼 더 빨리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빨리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실 플럭스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 화살을 쏘는데 시간당 10발씩 쏜다 그러면 10발씩 쐈을 때 충돌하는 개수와 시간당 초당 10발씩 쏘고 초당 100발씩 쏜다. 이렇게 쏜다 그러면 더 많이 쏘면 더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거하고 같기 때문에 factor of 2가 스퀘어 루트 2가 relative velocity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겠고 그래서 mean free path가 얘가 원래 생각보다 디스트리뷰션이 factor of 2만큼 빠르기 때문에 서로 기체 분자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평균 거리를 mean free path라고 하는데 밖에서 아까 우리가 비어 램버트 로를 유도했듯이 그거의 그 개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mean free path가 빈도수하고 속도하고 플럭스하고 다 이런 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RMS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기체 분자 운동의 RMS 밸류보다 스퀘어 루트 2만큼 빠르기 때문에 빠르니까 더 멀리 가지 못한다. 더 빨리 충돌하고 충돌하면 더 랜덤화 되는 것이지. 다음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PV equals NKBT를 얻어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x1, x2, x3 이 속도의 실제적인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그 실제적인 분포를 n equal infinity 리밋에서 게스를 해봤는데 그것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다. 자, 우리가 n equal infinity로 가게 되면 뭐가 돼야 된다고? Central Limit Theorem. 주사위 던져서 2분의 1에 모인다라고 했지. 2분의 1에 모이는데 그 쉐입이 가우시안 폼을 만족한다라고 했어. 자, 우리는 이퀴파티션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더 묶여서 예를 들어 x1 다시라고 하는 게 있으면 x축 방향으로 분포를 여기 x1 그러면 여기에 확률 밀도 함수 x1 다시라고 하는 x1 닷
x 방향의 속도 분포를 보자. 그럼 여기 축을 여기다 그려야 되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0이다. 오른쪽의 분포와 왼쪽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퀴파티션 티어럼을 일반화하면 좌우 대칭이어야만 하겠지.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걸 구별할 방법이 없을 거니까. 그 확률적으로 반반이다. 뭐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간에 이게 n이 많아지면 가운데로 몰린다. 0 근처에 몰린다. 그리고 가우시안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야. 그러면 그거에 어겨 맞추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x1 다 제곱. x1 다 제곱은 디멘션이 있으니까 어떤 넘버를 집어넣어서 이 익스포넨셜의 아규먼트가 디멘션리스가 되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거지. 우리가 통계 물리에서 실제로 계산한 게 있냐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주장인 거야 사실. 근데 그 주장이 실험을 해봐 맞으니까 통하니까 그냥 쓰는 거지. 그리고 다 이퀴파티션스는 다 독립적이다. 오케이. 얘가 되게 복잡한 역학적인 문제라면 x1, x2, x3가 다 커플돼서 지저분하게 나올 텐데 아니면 말고 다 똑같이 x1과 x2하고 다를 일이 뭐가 있는데 x3가 다를 일이 뭐가 있는데 얘도 다 제곱으로만 딱 써줘. 그리고 이 넘버도 똑같은 상수로 되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여기다 질량을 곱해버리면 이퀴파티션 티어럼상 너무 뻔해. 스케일이 KBT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스케일이니까 KBT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어떤 물음표 실제 숫자, 진짜 숫자 KBT로 다 나눠주는 템퍼레이처 T가 상수니까 온도가 T에서 이퀴빌리브럼을 이뤘어. 자, 이런 프로덕트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속력으로 얘기했으니까 실제로는 dx1 닷, dx2 닷, dx3 닷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써줬어. 2분지 kbt mx 1 닷 스퀘어 똑같이 2, 3 이렇게 써줬는데 2분지 1 mv제곱 나누기 kbt 요것을 볼츠만 팩터라고 해. 이게 왜 나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의 목적은 아니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대단한 공력으로 알아맞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볼츠만 팩터로서 통계 물리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그 디테일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단 여기 자코비안 여기 이것은 우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3차원 적분을 할 때 카테시안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레디얼 적분하고 4파이 솔리드 앵글의 프로덕트로 나타난다. 이 R 스퀘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밸런스니까 R 스퀘어 x1 닷 스퀘어 플러스 x2 닷 스퀘어 플러스 x3 닷 스퀘어 요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포는 비대칭으로 보이지만 사실 비대칭이 아니고
x1, x2, x3의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는 시메트릭한 스트럭처이고 이것은 이제 자코비안을 곱해서 속력으로 나타내니까 비대칭한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가우시안 적분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문의 모든 공식이 다 나와 있지. 그거를 이용해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1이 된다는 적분을 하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바로 정확하게 RMS 밸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 닷 스퀘어의 제곱을 곱해서 x 닷의 절대값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 값은 x 닷의 평균값, 스피드의 평균이고 RMS 밸류는 키네틱 에너지의 값을 얻어낸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PV core NKBT를 얻어내었던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과 이퀴빌런트한 velocity distribution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PV core NKBT를 유도한 적이 없어요. 훨씬 더 단순한 거로 유도했는데 이러한 모델이 PV core NKBT를 exactly reproduce 한다는 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 설명을 잘 보면 되고 아무튼 이 적분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얻어졌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모델이 그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실험적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이 어슘하고 있는 RMS 밸류를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그리고 이 볼츠만 팩터가 통계역학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열 물리를 통계 물리로 해석하는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어낸 게 볼츠만의 업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여기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 쉐입은 템퍼레처가 바뀌면서 요 템퍼레처가 올라가면 익스포넨셜에 여기에 걸린 숫자가 작아지니까 더 width가 넓어지겠지. 템퍼레처가 낮아지면 width가 좁아지겠지. 그런데 얘 면적이 이 전체 면적은 항상 확률 밀도 함수니까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로 넓어지면 높이가 낮아지고 폭이 좁아지면 높이가 높아지겠지. 그리고 템퍼레처가 빵이 돼버리면 얘가 빵이면 금방 무한대로 해서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해서 속도가 0인데 이외에는 모두 다 0으로 돼버리니까 앱솔루트 제로에서는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거져가지고 모든 파퓰레이션이 운동 에너지가 0인데 모여있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 뻔한 사실이고 그것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스페시픽 hi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이디얼 가스만 생각했는데 아이디얼 가스란 스트럭처가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얘네들 스트럭처가 있죠. 전자가 있고 핵이 있는데 전자의 부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 핵이 몇 가지가 있나? 여기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건 이게 다 싱글 애텀이 몰레큘이 되는 거. 자, 핵의 사이즈도 엄청 작기 때문에 그냥 그것 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점은 아니지만 effectively 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얘가 뺑뺑이를 돌아도 회전 운동 에너지가 안 생긴다. 그 이유는 I,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모든 축에 대해서 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오메가 스퀘어인데
i가 빵이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는 XY 지축 어느 축으로 돌려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얼 게스 이퀘이션 유도하고 할 때 포인트 라이트 파티클 그러면 이제 그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kBT가 분자 한 개고 n개의 분자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진다라는 게 이퀴파티션 시어럼의 핵심이었는데 kBT가 mv 제곱 각 성분의 mv 제곱의 평균을 kBT라고 했는데 요것에다가 xy 지축이라 2분지 1 mx1 닷 스퀘어 요것이 2분지 1 kBT가 되니까 이게 1, 2, 3가 있어서 2분의 3 kBT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translational kinetic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monatomic ideal gas에서 만약 두 개의 원자가 분자를 형성하면 수소, 질소, 산소, 클로라인 이런 것들은 다 두 개씩 있으니까 짝대기 같이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짝대기는 요렇게 해서 돌리면 힘이 드는데 오늘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왔죠. 우산을 다 접은 다음에 요렇게 돌리면 별로 힘이 안 드는데 가운데를 잡고 이걸 이렇게 빙그로 돌리려면 힘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두 개의 축에 대해서는 모멘텀 이너시아가 존재하고 요걸 I3라고 하면 이 I3에 대해서는 이게 돌려봤자 얘는 맹탕이야. 빵이야. 그러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는 두 개의 축에 존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translational kinetic energy 한 차원의 2분지 1 kBT가 된다라고 했는데 3차원의 translation 그리고 2차원의 rotation 그래서 2분지 5 kBT가 분자 한 개마다 있을 수가 있다. 다이애토믹 가스에서는. 자, 폴리애토믹 가스 세 개만 먼저 합시다. 삼각형 세 개는 무조건 삼각형을 만드니까 H2O, CO2, O3, N2O, CH4 요거는 여러 개 5개짜리는 이게 이런 입체가 뭐 이거 하나 둘 셋 넷이고 뭐 5개 뭐 이렇게 이런 입체가 되건 평면이 되건 간에 평면이 돼도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수직인 거로 돌려도 다 회전하는데 힘이 든다. 다 I가 있다. 모든 축에 I가 있다. 이렇게 되면 트랜슬레이션 3개, 로테이션 3개가 되면서 2분지 6, 그러니까 3배의 kBT가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스트럭처리스는 2분지 3 kBT, 한 개의 분자당, 그리고 다이애토믹 가스는 분자 한 개당 2분지 5 kBT, 그리고 폴리애토믹 가스,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들의 경우 에너지가 3배의 kBT, 2분지 6 kBT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같은 온도에서 에너지가 더 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되면서 비열이 증가한다. 더 많은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왜?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3개와 서로 다른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퀴파티션 티어럼은 다음과 같은 mv 제곱을
카테시안 3개 액세스에 대해서 KBT라고 했는데 로테이셔널 이너시아가 0이 아니게 되면 I 오메가 제곱의 XY 지축에 대해서도 동일한 KBT가 먹는다 라고 하는 게 회전 운동까지 고려한 일반화된 이퀴파티션 티어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노토믹 가스에서 인터널 에너지는 n개의 몰레큘이 있을 때 한 개의 몰레큘이 2분의 3 kBT니까 2분의 3 nkBT. 다이애토믹 가스는 2분의 5, 폴리애토믹 가스는 2분의 6. 그래서 이게 3이 된다. CV의 데피니션은 컨스턴트 볼륨에서 템퍼리처를 올리는 데 들어간 에너지이다. 자, 그러면 CV는 에너지 공식을 온도로, 절대 온도로 편미분하면 된다. 그러면 모노애토믹 가스는 인터널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편미분 뭐 이것만 날리면 되네. 2분의 3 nkB이다. 다이애토믹은 여기에서 T만 날리면 되니까 2분의 5 nkB이다. 그리고 폴리아토믹 가스는 이거에서 T만 날리면 되니까 CV는 3배의 nkB이다. Isobaric process, pressure, constant pressure. 자, E를 한다라고 하면 P 델타 V인데 아이소바릭이니까 P가 constant니까 P를 쑥 집어넣을 수가 있고 쑥 집어넣으면 PV는 NKBT니까 NKB 델타 T로 바뀐다. 그러면 열을 줘서 온도를 올리는데 만약 델타 V가 빵이면 CV 델타 T만 들어가게 되었을 텐데 다시 말해 내부 에너지만 증가시키는데 다 써버렸을 텐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일을 하니까 그 한 일이 NKB 델타 T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constant pressure인 경우에 CP 델타 T, constant pressure 그것은 internal 에너지를 올리는 데 필요한 CV 델타 T와 PDV에 필요한 NKB 델타 T 이것에 합의되어서 언제나 constant pressure의 heat capacity는 constant 볼륨의 heat capacity에다가 NKB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CP 빼기 CV는 NKB라는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또다시 모노토믹 아이디얼 몰레큘에서 인터널 에너지 공식 암기해야 되고 여기에서 T만 날린 것을 CV라고 하고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CP는 여기에다가 1을 더하기만 개수의 1만 더하면 된다. NKB가 CP 빼기 CV가 NKB 1만 더해라. 여기도 다이렉은 2분의 5 MKBT CV는 T 날린 거 CP는 여기에 1 더한 거 폴리애토믹 이거는 3배의 NKBT고 여기에 CV는 3배의 NKB 여기다가 1 더해서 4배의 NKB 13번 Adiabatic expansion Adiabatic expansion은 델타 Q heat transfer가 외부로부터 전혀 외부로도 안 나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thermally insulated process다. 그러면 델타 인터널은 무조건 CV 델타 P 이건 아주 정이고 그런데
DQ가 빵이니까 DQ는 PDV 더하기 D 인터널.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게 빵이니까 D 인터널은 마이너스 PDV다. 그러면 템퍼레처 체인지를 볼륨 체인지로 항상 리스케일 할 수 있다. 비례상수는 이거다. 아이디얼 게스 로는 PV 이퀄 NKBT인데 자 여기에서 PV 전체로 뭉뚱그려 써놓으면 PDV 플러스 VDP. 여기서 V도 상수가 아니고 P도 상수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heat transfer만 상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고 그런데 PV가 NKB니까 이것이 NKB 델타 T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에리아베틱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온도하고 부피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온도의 디퍼런셜을 부피의 디퍼런셜로 바꿔치기 하자. 이렇게 집어넣지. NKB는 있고 P 나누기 CV 마이너스 P 나누기 CV가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을 여기 카피했고 이 식을 여기다가 카피했어. 이거를 왼쪽으로 이항했어. 그리고 DV는 PDV를 묶으면 1 더하기 NKB 나누기 CV. 근데 여기가 많이 봤지. 아까 NKB는 CP 빼기 CV라고 항상 된다 했지. CP 빼기 CV를 때려 넣으니까 아 얘가 1이네.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캔슬시키고 CP 나누기 CV라는 게 나왔네. 그래서 이게 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암기. 이거는 이 정이니까 암기. 감마라고 하는 거 CPCV고 CPCV 그러니까 CV 플러스 NKB 나누기 CV 또는 1 더하기 CV 분지 NKB 이게 해당하는 거지. 이게 1보다 큰 숫자가 된다. 자, 이 식을 보면 PV가 섞여 있으니까 양쪽을 요 감마로 써놓은 다음에 요게 여기까지 카피가 됐고 요거예요. 자, 이제 양쪽에다 PV를 다 나누자. PV를 나누자. 그러면 VV 날라가고 PP 날라가고 그러면 V로그, P로그가 나오네. 대신에 여기 감마가 있으니까 이것을 모아놓으면 V로그의 디퍼런셜인데 감마가 로그 위로 올라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결국 P 곱하기 V의 감마 제곱이 감마는 이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또 1보다 크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게 컨스탄트인 게 에리아베틱 프로세스의 특징이다. 그래서 PV가 컨스탄트니까 PV 감마와 P1, V1의 감마와 같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P는 P1, V1 나누기 V의 감마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에디아베틱 프로세스의 한 일은 PDV를 적분하면 되는 건데 PDV, P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앞에 계수 P1, V1 감마를 팩터하고 그러면 dV 오버 V 감마 그리고 감마가 1보다 크다. 자, 이거를 적분하면 된다. 이 계산할 때 항상 감마가 CP 오버 CV였기 때문에 이런 CP, CV, 감마, NKB 얘네들의 코릴레이션을 잘 기억해서 환산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Free expansion 또 나오네. Gas is in equilibrium only at its initial and final states.
이니셜은 당연히 이퀄리브리엄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고 파이널은 이퀄리브리엄 되었을 것이고 도중은 확산되는 과정에 부피와 압력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PV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다. 부피가 여기서 여기로 늘어나고 압력이 감소할 텐데 이렇게 어떻게 그릴 수가 없고 이 이니셜과 파이널만 나올 뿐이다. Intermediate states are not defined well because they are not in a thermal equilibrium state, right? Because delta internal equals to 0, 확산하는 동안에 기체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템퍼레처는 인베리언트하지. 델타 Q도 없고. According to gas equation, PV equals nRT, PV equals constant. 오케이. 템퍼레처가 constant이지만 이퀄리브리엄인 엔드 포인트 두 개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도중에는 P와 V가 정의가 안 되고 템퍼레처만 정의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서 아는 게 아니라 에너지 컨서베이션으로만 안다. Work done by the gas during the free expansion from V1 to V2 0. 이것은 액션 리액션에 의해서 여기에 백큐엄인데 얘가 밀고 나갈 때 액션 리액션에서 백큐엄이 힘을 작용할 수가 없으니까 기체가 백큐엄에게 작용할 힘도 없다. 힘이 없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FDX가 없어서 한 일이 없다.